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속았습니까? 상대방이 보여준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애써 외면한 채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런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왜 우리가 타인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진화해왔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특히 타인을 평가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인지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확증 편약과 희망적 사고의 결합으로 설명하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고도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될 때도 여전히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죠. 이런 패턴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우리의 뇌가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 판단과 모순되는 정보들을 무의식적으로 필터링하거나 재해석하려고 해요. 이는 인지부조화를 피하려는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학습이에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좋게 봐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이런 가치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적용될 경우 자기 보호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훔쳐가도 협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나 친구가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지 않아도 바쁜 일이 있었겠지? 라고 넘어가요. 연인이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만 우선시해도 원래 그런 성격이야 라며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모두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보다 내 편의가 우선이다.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분명한 신호들을 놓치는 걸까요? 여기에는 깊은 심리적 뿌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양육자에게 의존해야 하므로 그들의 부정적인 면을 직시할 수 없거든요. 만약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해로운 행동을 보여도 아이는 이를 사랑의 다른 표현 또는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냉담한 아버지를 둔 아이는 아빠는 표현을 잘 못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라요. 자주 화를 내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라고 합리화하죠. 이런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어 타인의 부정적 행동을 과도하게 합리화하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성이 데이트 상대가 항상 늦는다고 하소연했어요. 처음엔 교통체증 때문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갑작스런 업무라고 했죠.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6개월 후에야 그가 다른 여성과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팀워크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 직원은 승진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라고 합리화했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어 기제는 실제로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편도체의 위험 감지 기능이 둔화되고 전전두엽의 합리화 기능이 과도하게 발달하게 되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문제적 행동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해석하면서 더 많은 희생과 인내를 정당화하게 되어요. 결국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상처받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문화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조화와 관계 유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관계는 서로 맞춰가는 것이다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개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매몰 비용 오류에도 빠지기 쉽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3년이나 사귀었는데 이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한쪽이 계속 양보하고 이해해야 하는 관계라면 이미 균형이 깨진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의 진짜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거든요. 말보다는 행동을, 예외적인 순간보다는 일상적인 모습을 더 중시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봐야 할까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지 등을 관찰해 보세요. 특히 웨이터나 택시기사 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느낀다면 이는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예요. 우리의 직관은 의식적 사고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의 반응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정 사람과 있을 때 어깨가 긴장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몸은 의식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선을 설정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더 큰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방해한다면 이는 명확한 경고 신호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경계선을 넘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해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특정 인물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감정적으로 얽혀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3자의 시각은 더 명확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러 명이 같은 우려를 표한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자문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부정적 행동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좋은 사람은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며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타인을 정확히 보는 눈과 자신을 보호하는 용기입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그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